안녕하세요. 연합 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손재규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막 들썩들썩 하는데, 월가 쪽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하고 횟수 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베런스가 30일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베이어 미국 경제 헤드 전망을 인용했는데요. 내년에 3차례, 그 다음에 후년에 4차례, 여기 전부 7차례 정도. 그리고 또 2024년에는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거다. 굉장히 횟수가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나왔지만 내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가파른 인플레를 고려하면은 연준의 테이퍼링 과속화에도 시장에 놀라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도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하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12월 FOMC에서 몇 달 더 일찍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는 것을 그렇게 고려하자는 것을 의견에 동의한다.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이 큰 혼란은 없을 거란 얘기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니혼게 기자의 신문은요, 통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각국의 위기 대응이 통화정책 쪽보다는 재정 측면, 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는 마침내 파월 풋이 사라졌다고 느낄 거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파월이 얼마 전 주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가가 빠질 경우에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갈수록 배당에 더 관심을 가질 거다. 그러면서 또 채권같이 움직이는 주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또 공고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브리메니언, 미국 주식 퀀트 ESG 담당 헤드인데요. 앞으로 10년 S&P 지수가 마이너스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당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 분석은 이렇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시장 총수익의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몇 년 안에 이 비율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했습니다. 주가 수익만으로는 앞으로 10년 정도 투자자들이 만족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배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 S&P 500 지수 기업의 배당금이 평균 한 13% 올라갈 걸로 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하고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또 큰 차이도 있다 하면서 최근의 시장 거품이 주식이 아니고 채권 쪽이라는 지도를 폈습니다. 따라서 채권처럼 움직이거나 금리 인상으로 충격받는 주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S&P 500 종목이 투자자들이 성장 기대 가격을 지금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 채권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질 캐리 홀 중소형주 전략 헤드인데요. 역사적으로 소형주가 강력한 자본 지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인플레 환경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곤 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소형주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해외 시장에 덜 노출이 됐 반면에 미국 성장에는 더 많이 묶여 있는 거다. 이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천행 주가 수익률을 측정할 때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이 대형주 쪽인 러셀 1000보다 한 23%가량 저평가되어 있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컸겠지만 이제는 이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중소 종목이 아직까지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월가에서는 아직도 오미크론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JP 모건
분석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팬데믹 종료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CNBC는 대개 월가 쪽에서 오미크론 충격이 지금은 상당히 적지 않지만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경기 회복의 장기적인 펀더멘트를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브랙록 인베스트먼트의 장보이방 헤드 얘기인데요. 오미크론 때문에 특정 종목이 물론 충격을 받을 거다. 하지만 자기는 주식을 계속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베렌버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요, 오미크론을 지속적인 약세장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헤펠레 투자 책임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을 지금 황급히 바꾸기보다는 투자 한 채로 그냥 놔둬라. 그게 좋겠다. 그러면서 금융하고 에너지 종목이 나쁘지 않다. 헬스케어도 추천을 했습니다. JP모건 분석은 이렇습니다. S&P 지수가 오미크론하고 무관하게 내년 말쯤 한 5,050 정도에 도달할 거다. 오늘 새벽에 1.4% 정도 올라서 한 4,577대였으니까요. JP모건 얘기는 공급 충격이 이제 갈수록 진정되고 소비 지출도 정상화하면서 또 노동시장도 회복될 거다. 이런 가운데 기업 실적 성장세도 견고할 걸로 봤습니다. 오미크론 위협이 산발적인 장애 요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 때문에 이제 면역력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그런 비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치료제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연준이 매파 기조로 바뀌는 것이 핵심적인 위험 요소다. 그리고 여기다가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것도 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여건에서는 에너지하고 금융,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스몰캡 같은 경기순환 종목을 계속 주목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로이트 홀트 그룹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 이 사람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 내년에 미국 증시가 한 10에서 한 15%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좀 동요할 거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오미크론 영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아닌 시장의 전반에 이렇게 배어있는 리스크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S&P 대형주 노출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고요. 미국의 GDP는 낙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성장 덕택의 주가 하락이 있어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완만해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낙관론이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S&P 지수 내년 말 전망치를 더 높게 봤습니다. 5,500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소형주하고 경기순환주,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이게 최대 승자가 될 거다 했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하고 경기순환주가 폭락을 했지만 지금이 이런 두려움을 활용해서 사들일 때다. 아까 JP모건하고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아리월드 기술 분석가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이 휘어지기는 했지만 부러진 건 아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 기본적인 기술 강세 장세는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필수 소비재는 피하고 기술주를 사들인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채권 쪽에 대한 불안감들 많습니다. 리온 게이제이가 1일자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한 게 있는데요.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파월이 테이퍼링 가속화 발언을 하고 나서 단기채는 팔고 장기채는 사들이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발언 직후에 장기채가 점점 강세,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도 지난 1일자 보고서인데요. 미국 국채 시장이 통화 긴축하고 해외 수요 감소 때문에 베어 스티프닝을 보일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가 올여름 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인프레가 또 현재로서는 불편할 정도로 높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 경제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연준이 내년 초에는 테이퍼링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은 내년 7월부터, 이 사람은 7월 정도로 이제 시작을 봤고요. 연말까지 한 3차례 비슷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또 금리 인상 주기가 좀 빨라질 거라고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기물 중심으로 오를 걸로 봤습니다. 미국 회사채 투자 여건이 내년에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PGIM 분석인데요. 회사채 스프레드가 내년에는 올해 수준의 낮은 변동성을 이어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PGIM의 마이클 콜린스 채권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연준이 통화 기조를 완화할 때 정도나 회사채가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네는 내년에는 내년에 대비해서 장기 회사채를 털어내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그 회사채를 사들이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설립자 얘기는요. 높은 시장 변동성에도 현금이 더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레 때문에 인프레가 어떻게 보면 현금에 대한 과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격동기에는 안전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이 사람도 권고를 했습니다. 베런스 1일자 분석이 눈에 들어오네요. 파월이 변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 실업수당 청구 규모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분석을 더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오고요. 오늘 저녁에 지금 미국 정부 고용 지표가 나오죠. 이걸 또 보면은 이제 과연 이게 더 뒷받침이 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 오미크론 충격은 굉장합니다. 지금 다들 겁먹고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펀더멘털을 더 주목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방심하지 말란 조금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좀 잘 지켜보라는 그런 정도가 제일 적절한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